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실전 손자병법입니다. 실전 손자병법 책은 내가 쓴 이 책을 교재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 손자병법 중에 관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왜 관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한참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사실 처음에 보자마자 어느 정도 생김새만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죠. 그래야 당하지 않겠죠. 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자병법 중에서 관상응응을 볼 줄 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관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도 자신이 낳은 자식 속을 다 알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많죠.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아주 큰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 노출되거나 급박할 때 드러난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위선을 떨고 가식을 떨어도 아주 큰 이익이 있거나 아주 큰 손해가 있거나 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급박한 상태에서는 가식이나 위선을 못 떨죠. 옛말에 말은 타는 말입니다. 말은 먼 길을 가봐야 그 힘을 알 수 있고, 솔잎은 눈 오는 겨울이 되어야 그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공자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을 알면은 멀리서 두고 충성도를 살피고 가까이 두고 그 공경심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랜 세월을 함께 다 겪어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을 만나자마자 사람을 쓰거나 거래를 하거나 노벨을 위해서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의 생김새나 언행을 보고 사람을 대충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상 만사 거의 다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죠. 행복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불행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성공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실패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천국도 극락도 사람이 만들고, 지옥도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서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의 서양 귀족들은 사람을 만나러 출장을 갈 때 이발사하고 관상가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이발사는 용물을 따듬기 위한 거고, 관상가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관상가를 대동하고 갔죠. 우리 이병철 삼성회장은 관상가를 대동하고 직접 면접에 참여하면서 신입사원 선발 기준으로 복 있고 모나지 않고 용모단정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복이 있어 가지고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또 이 사람이 배신의 상이 있으면은 엄청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병철 삼성회장은 부산 박도사를 동원해 가지고 면접할 때 관상을 봤죠. 그리고 중력을 올릴 때도 그 사람 관상이나 사주팔자를 봤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이 제일 중요하고, 그 가능성을 볼 때는 공무원 등 조직생활자는 이 말을 사업
평가는 이마보다 코를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런데 눈이 너무 작아서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마는 뭡니까? 이마가 천기와 천명을 받는 거고 불을 받는 대무이라 그랬죠. 복이 들어오는 대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마를 보면은 이마 속에 또 다 있어요. 이 사람 출세, 명예, 뭐 수명 이런 거 다 있어.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얼마나 출세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 코를 봐야 되느냐? 코가 곧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상학은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것으로 수천 년간 누적된 통계라 상당 부분, 여기서 상당 부분은 7, 80%를 이야기합니다. 상당 부분 맞다. 전설적인 관상가 백운학, 그건 관상 공부를 위해 스스로 한쪽 눈을 멀게 했다. 청도 웅문사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백운학은 대원거 둘째 아들 명복이 황제, 고종이 될 것을 예언하고 난 뒤 그 복채로 대원군에게 현금 3만 냥과 자기 고향인 청도 현감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설적인 관상가 백운학이가 자기가 관상이 독특하려 그러면 한쪽 눈을 멀게 해야 된다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한쪽 눈을 멀게 해서 관상에 달통한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알고 대원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장차 왕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나한테 현금 3만냥하고 청도 현감 자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원군이 화끈하잖아요. 그렇게 할게. 근데 4년 뒤에 진짜 대원군 둘째 아들이 고종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약속대로 관상가 백운학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귀를 갖다가 몇 마리 끌고 왔어요. 돈 싣고 가려고. 그래가 현금 3만냥하고 자기 고향인 청도 현감 벼슬자리를 받아갔습니다. 우리 그 초안지를 한번 봅시다. 초안지에 뛰어난 관상가인 유방의 장인 여무는 양아치인 유방, 이게 한나라 왕제가 되죠. 유방의 관상을 보고 큰딸 여치, 내쪽에 여태우가 되죠. 여치를 주고 개고기를 잡는 백정인 번쾌, 나중에 무양후가 됩니다. 무양후한테 둘째 딸 여수 임강후를 시집보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알지만은 이 유방이 오세 말하면 뭐 동네에 한 동장 정도 됩니다. 맨날 기집질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죠. 완전 양아치죠. 그리고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방 장인 여문이라는 사람이 유방의 관상을 보고 이 사람 황제 된다 그러면서 그 자기 그 귀한 딸을 갖다가 이 양아치 유방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둘째 딸도 그 백정인, 백정도 이게 그냥 백정도 아니야. 시장에서 그 개 잡는 개장수야. 여기에 번쾌를 보냅니다. 연중에 무양후가 되죠. 후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왕후 장상할 때 뭐냐면 황제 밑에 왕이 있고 왕 밑에 후입니다. 그 둘째 딸까지 줬어. 둘 다 성공했죠. 또한 관상학은 고대로부터 인재 등용의 수단으로 제황학, 군사학의 한 분야였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 그 요임금은 용모로서 사람을 취하고 순임금은 기색으로
우왕은 말씨로서, 탕항은 음성으로, 문왕은 궁양. 궁양이 뭐냐면 사람을 포행하는 도랑과 일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사람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관상을 범죄 인류학의 차원에서 활용하였다. 법의학의 창시자인 이탈리아 놈브로스 파비아 대학 교수는 범죄자의 두개골 383개를 해부하고 5,907명의 체격을 조사한 다음 19세기에 범죄인론이라는 책을 써서 범죄인 가운데 3분의 1은 유전적 요인에 따라 범죄적 소질을 타고나며 이들에게는 고정적으로 범죄인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게 관상학하고 명리학이 통계학이라는 겁니다. 뭐 관상학이나 명리학 사람은 통계학이라 그러면 벌벌 뛰는데 뭔데 그러면? 주역에서 이제 관상이 제일 먼저 나왔죠. 주역계는 그림이며 부호인데 이것은 우주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라 만물의 이치가 그 속에 들어있다. 괴가 뭡니까? 이게 긴 거는 양이고 짝대기 두 개는 음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치를 갖다가 다 담아 나왔습니다. 또 주역은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죠. 네 가지가 있어야 상이 나오고 모습이 나오고, 상을 보면은 그 상 속에 숨어 있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네 상통이란 말입니다. 명리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주팔자가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마음을 만들다 그러죠. 풍수지리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쁘고 큰 게 좋다 그러죠. 내가 뭐라 그럽니까? 삼라만상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다 예쁘고 크고 많을수록 좋다. 저 모두가 타고난 상 속에 들어있는 이치대로 산다는 말이다. 생긴 대로 논단 말인데 꼴값 뜬단 말입니다. 내 상통이란 말입니다. 겉과 속은 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죠. 얼굴이라는 것은 보이는 마음이다. 마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얼굴입니다. 다시 말하는 수가 있어야 상이 나오고 상 없이는 이치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뭐 듣고 넘어가세요. 이와 같이 신, 대우주, 대생명, 대자연, 지구를 축소, 모사해 놓은 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이들의 자기 표현으로서 그들의 자식이며 대표 선수이다. 생명체는 자연의 일부로 태어난다. 자, 그 생김새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생긴 대로 놀고 꼴값을 뜬다는 말이죠. 호랑이 보고 아따 그놈 순하다 할 놈 있습니까? 토끼 보고 아따 그놈 흉폭하다 할 놈 있습니까?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 사주팔자를 알 수 있고,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예외 없는 것은 없죠. 특별한 경우에 누굽니까? 노틀담의 고추처럼 생긴 거는 흉측하지만은 마음은 비단결을 갖고 살신성인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달기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경국지식 하는 여보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드물고 97, 8%는 그 모습이 곧 그 사람 속 모습이고 그 사람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생긴 걸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이쁜 여자들이 성격도 좋고 품성도 좋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못생기고 안 생긴 여자들이 아주 성격이 지랄 맞아요.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용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도 나도 수차례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뭐 그 자세한 거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삼남한상은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쁘고 크고 큰 것이 좋다. 또 예쁘고 크고 많을수록 좋다. 가끔씩 뚝배기보다 장맛이 있죠. 우리 삼국지 방통이라든지 뭐 우리 또 괴유정난을 일으킨 누굽니까? 지사통의 한 명이처럼. 근데 그건 예외다. 자, 현상과 본질은 유기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자, 현상은 얼굴이고 본질은 마음이죠. 이 성상불이 사무의 색적 시공입니다. 한마디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면 된다. 불경에도 부처님이 출생하였을 때 주위의 관상가들이 보고 얘는 장차 정영용 성왕이 되거나 안 그러면 부처님이 될 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처님은 일반인보다 더 특별한 그 관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30 이상 80종을 내가 건강에 강의할 때 설명을 했죠. 자, 건강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파상을 강조합니다. 상을 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현상이라는 것은 본질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사람은 현상과 현식에 지배를 받고 말더라. 나폴레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그가 입은 제복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뭐 흔히 드는 예입니다만 군복을 입혀 정식 군복을 입혀놨을 때의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예비구본복을 입혀 놓았을 때의 행동이라든지 틀리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형식을 만들어내고 그 형식과 제복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사람이더라. 그래서 건강경에만 상에 걸리지 마라 그러고 상을 깨라 그래놓은 게 아니죠. 성경에도 뭐라 그래놨습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죠. 그렇지만 기어코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저 어디 갑니까? 천주교회 가면은 예수님 상이 있고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왜? 인간들은 또 절에 가면 부처님 상이 있고 부처님 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세보살 여러 가지 보살들이 상이 있죠. 그 왜 그러냐? 사람은 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상을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신심이 더 일어나고 공부가 더 잘 되죠. 사람은 상이 없으면 사람을 갖다가 불러 모을 수도 없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현상은 본질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사람은 현상과 형식에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형식과 제복을 저대로 만들어 놓고 그 현상과 그 제복에 종속됩니다. 지배를 당하더라. 아무리 이장 변장을 해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자 인생의 기록이라. 얼굴을 보면 지나오는 인생, 현재 그 사람의 생각, 인격,
미래 운명까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다 있어요. 우리가 우둔해서 못 읽어낼 뿐이더라. 그래서 사람은 잘생기고 예쁘고 느낌 좋은 게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어도 98%인데 2%는 예외가 있죠. 우리가 어떨 때는 예외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98%가 더 중요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삼남한상은 예쁘고 크고 만옥속 좋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머리, 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모습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 고랍니다. 모습에 치우치지 말다 하더라도 일단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상을 제대로 볼 줄 알고 난 뒤에 2단계, 3단계로 또 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상을 뛰어넘고 다시 또 4단계, 5단계에서는 다시 또 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생겼는 게 다 합니다. 그가 속은 같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남한상은 예쁘고 크고 만옥수로 좋다.